네, 황금 배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김경준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참 좋은 분들의 에너지를 받고 시장 대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황금 비율, 저희 코너가 이러니, 제목이 네. 이러니 저희 네. 비율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투자 포트 비율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6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뭐 532 그대로. 네, 5.3이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싶을 정도로 막 뒤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정책 쪽으로 가는데 그게 중간단에 있는 주주가치 재고 쪽으로도 가고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죠. 이제 그 이전 주에는 뭐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도 가고 그래서 뭔가 6월 달까지는 지금 기관에 계신 분들이랑도 소통을 해봐도 6월 달까지 윈도우 드레싱 신경을 썼다가 나중에 관세도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고 네. 7월 달이 돼가지고 다시 리밸런싱을 할 텐데 요때 세 꼭지를 주목해라고 서로 이제 소통 중이거든요. 그 부분들이 미리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그 AI 쪽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쪽 요쪽이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쪽이죠. 그리고 한쪽으로는 당연히 모두가 아시고 계시는 상법 개정 쪽 해가지고 이게 그 흔히들 말하는 이제 바벨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인 뭔가 배당적인 부분이 분리과세적으로 되면 굉장히 베스트인 상황일 텐데 일단은 이쪽 묵직한 쪽 그리고 튈 수 있는 쪽 그 양쪽 전략을 지금 그 양손에 떡을 쥐고 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이 전쟁 그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마지막 거래일 날에 1,2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그것들이 이제 기조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중에서도 외국인 매수 종목에 특히나 집중해라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어디로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주셨을까요? 네, 지금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줄기단에서는 사실은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쪽으로도 유입이 됐지만 그것보다는 그 개별단으로 뭐 금융주라든지 나중에 추후에 우리나라가 환율 하락과 추경, 유동성 공급, 금리 인하에 따른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가지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 이제 실무 쪽에서는 뭐 그 미국채 심지어 미국채 10년물이나 30년물을 매도를 하시고 조금 안정지향형인 분들이 국내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 들어오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맥락이 여전히 그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미국 쪽 그 외국인 비중이 그 30조까지 올라가다가 쭉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올라온들 아직은 빈집인 곳들이 많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부터 해가지고 하반기도 외국인 매수에 특히나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섹터별로 좀 혹은 이슈별로 내용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쟁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의 불편함 속에서 전쟁 트레이드가 돌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뽑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 말씀 주셨던 풍산 AS까지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뭐 이란, 이스라엘 관련돼가지고 체크해 볼 게 저 같은 경우에 당연히 유가는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가스라든지 염화 칼륨까지도 확대를 해봐야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가스 같은 경우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딱 막았다라고 하면 해상 물동량의 LPG 같은 경우에는 20% 그리고 그 40%고 LNG는 20%. 그런데 이쪽이 중국과 인도가 중동에서 넘어오는 LPG에서 공급받는 양이 네. 각각 40%, 97%예요. 그 아시다시피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쪽에 가면 가정 쪽에서도 LPG를 아직도 여전히 당연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막히면 이제 큰일이 나는데 SK 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쪽에서 장기적으로 계약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트레이딩 수입 쪽으로도 발생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한 꼭지를 보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아이디어 저 PBR 쪽으로도 PBR이 한 0.7배 정도에서 뭐 그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4.8%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되시고 염화 칼륨 쪽은 당연히 이제 화학 원료 단에서 보셔야 될 게 유니드라는 종목을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쪽이 이스라엘 쪽이 전 세계 5위 공급량인데 한 360만 톤 정도거든요. 한 2월에서 6월 달 정도에 벨라루스에서 이제 100만 톤 정도 감산을 하니까 염화칼륨 쪽 가격이 25%가 급증을 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3월부터 해가지고 유니드의 실적이 급 개선이 되고 있고 그 영업이익단에서도 올해 한 39% 정도 이상 급증을 하면서 이미 한 1,300억 정도 예상이 나오는데 영업이익단으로 이쪽도 마찬가지로 저 PBR 0.6배 정도고 예상 PBR은 한 0.5배 정도. 그래서 실적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제가 준비한 표를 보시면 오른쪽 표에서 증설 쪽이 나오거든요. 이쪽이 그러면 P와 Q가 동시에 오르면서
그 밸류적으로도 싸다. 이런 부분을 한 꼭지 이제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풍산 같은 경우에 저의 이제 애증의 종목이에요. 제가 두 번째 정확히 기억하는 게 두 번째 황금 비율 코너에서 중장기 그때는 이제 코너가 막 살아나야 되니까 네. 중장기적으로 뭐가 좋겠습니까 했을 때 제가 한화인증과 풍산입니다라고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때 그 한 꼭지를 잡았던 아이디어 그 풍산은 무조건 밸류에이션 매력이다. 그거 하나랑 포탄 쪽을 이제 하나여로 관련돼 가지고 공급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2, 3월에 집중적으로 매집을 했다가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고객 두 분, 세 분이 떠났어요. 예, 그 방송 보시고 오셨다가 사자마자 이제 한 보름간, 1, 2주간 고통을 당하니까 네. 나가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오래 되셨던 분들만 들고 계셨다가 지금은 거래가 튀면서 올라가니까 저한테 이제 당연히 여쭤보시죠. 지금 이걸 더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하면 있고 이미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올라갔는데 있다라고 하는 쪽은 그 다른 이제 방산업체에 대비해가지고 걔네들의 그 PBR을 끌어오면 한 20대 후반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서 10대 초반이거든요. 한 12, 13 정도. 그런데 요 부분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없을 때 매집했다가 거래가 있을 때에 팔자, 거래 급등을 하면서 이제 외국인이 한 차례는 팔았는데 그때 같이 익절을 하자, 일부 익절을 하자.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언제 팔아야 되느냐? 2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됩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한 1,200억 정도 이상이면 홀딩, 1,200억 미만이면 전부 다 익절을 하자라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지난 10월에 말씀 주시고 애증의 종목이 됐다가 3월에 한 번 더 전략을 업데이트해 주셨던 풍산 어느덧 참 좋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매매 전략을 한 번 더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풍산까지 살펴봤고 저희 이제 정책 관련한 이슈 등을 놓고 봤을 때 지주사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고 시청자분들도 오늘 많이 논의를 해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략도 AS 해주시죠. 지금 지주사 뭐 금융 미래세증권부터 해서 삼성생명 기타 등등 이제 금융 주식까지도 해가지고 금융주까지도 해가지고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제가 압축 지금부터는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고점에서 매도가 안 나오면서 또는 매도 후에도 재빨리 이제 저점에서 다시 잡는 눌림목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 위주로 압축을 하자. 지금은 확대될 때가 아니라 압축을 하자라고 해서 각각 4종목, 2종목을 표로 준비해왔거든요. 처음 이제 준비한 종목은 요런 종목들 저 PBR이면서 또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두산전자 때문에 이슈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자라는 의견이고 자사주 비중 역시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특히나 LS 같은 경우에는 좀 빠질 때 담으셔야 되는 게 배당 성향 부분이 한 13%, 3년 평균이 1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자사주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주주 환원율을 놓고 보더라도 한 15% 정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한 30%대, 40%대까지 올라가면서 주가적인 부분에 뭔가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저 PBR 하면 실적이 뭔가 묵직하기만 하고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한 다음 표를 보시면 현대, 제가 지속적으로 현대 GF홀딩스를 말씀을 드렸던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 PBR이면서 ROE가 23이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AS를 해드렸다시피 정지선 회장 쪽에서의 나이가 1972년생이기 때문에 이쪽은 상속 이슈로 주가가 무거워지기보다는 주주가치 제고 쪽을 뭔가 원활하게 펼칠 가능성이 높다 하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나 지금 일봉상으로는 굉장히 높게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준비한 월봉 차트를 보시면 아직 시작도 안 한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은 9,000원 선에서 익절을 하시면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끌고 가시라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말씀 주신 종목들 체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AS를 할 종목이 하나 더 있어요. LG CNS 5월 12일 유망주로 말씀을 주셨고 지난 금요일도 흐름이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이 종목 무조건 좀 강하게 들고 가시면서 끌고 가셔야 되세요. 새로운 게 나왔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실적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쪽 실적이 좋습니까? 오라클 신고가를 계속
계속 치고 있는 오라클처럼 AI랑 클라우드 쪽의 실적이 좋습니다. 이쪽이 매출이 한 30% 정도 급증을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뭐 영업이익 단 144% 늘고 다라고 말씀드리면서 AI와 클라우드를 삼성 SDS와 함께 끌고 가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스테이블 코인, CBDC 쪽이 많이 나오죠.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가 있는데 동사가 2023년도 12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했던 이제 CBDC 관련된 그 활용성 평가 쪽의 시스템 구축을 동사가 독점으로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진행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BDC 쪽, 스테이블 코인 쪽 얘기가 나오면 동사를 좀 그 명확히 보셔라.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들어가지고 AI를 논할 때에 뭐 그 AI 혁신 센터장에 네이버가 포함이 됐지만 또 한 축으로는 금융권을 전부 다 AI로 교체를 하는 작업이 진행이 원활하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일어날 거거든요. 그럴 때에는 캡티브 물량이 많은 동사 쪽이 그리고 금융권 AI를 이제 교체해주는 작업에서는 동사가 굉장히 힘을 파워풀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셔야 되시고 그러면 수급단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죠. 수급단에서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가총액이 10조 정도인데 외국인 비율이 19% 정도거든요. 동사는 6조 2천억 정도인데 외국인 비율이 2.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여전한 빈집이다. 그러면 끝으로 밸류에이션 체크. 그러면 예상 퍼 같은 경우에 동사는 13밖에 안 됩니다. 카카오 41, 카카오페이 120. 그리고 그 배당 성향 같은 경우에 40%, 뭐 영업 현금으로는 TTM 기준으로 한 8천억 이상, 추가 배당 가능 금액도 3,500억 이상.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때보다는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지만 네. 5만 7천 원 위에서는 언제든지 분할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시면서 목표 주가는 한 2배 정도, 12만 8천 원까지 이 정부의 초기 AI 세팅에 쭉 이제 수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CBDC 기억하시면서 대형주 중에서는 네이버와 LG CNS를 양축으로 담고 가자. 그러면서 나머지를 AI 중소형주로 끌고 가자가 제 전략입니다. LG CNS 5만 4천 원 부근에서 말씀을 주셨었고 많이 올라왔죠. 지금 6만 4천 원 부근입니다. 목표 라인 공격적으로 12만 8천 원 얘기 주셨습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네이버와 함께 놓고 봐야 되는데 일단 네이버가 프리마켓에서 지금 또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장 또 어떻게 전개될지 지난 금요일에 시세 이어갈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김경준 부장님의 앞으로의 흐름을 응원하며 종목들 역시나 수익 AS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